네, 안녕하세요. 우리수능 내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 탑2, 자, 두 번째로 오답률이 많았던 37번 순서별 문제를 같이 보면서, 물론 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별 문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코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별 문제의 코드는 특히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글 전체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한다. 근데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그 순서별 문제나 그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소재와 주제는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과감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 글의 전체 소재와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글의 소재와 주제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와 지시대명사, 대명사를 이용한 글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봅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면 이 this가 unfortunately 있었고 this 지금 코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속사와 지시대명사, 대명사 한번 찾아본 거예요. Unfortunately, this and this, then finally, 다음에 also가 있었고 B에 그쵸? 다음에 for instance, 다음에 see however, 그다음에 such cost effectiveness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별 문제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있잖아요. 지시대명사가 있으면 그 지시대명사 바로 앞에 문장을 봤습니다. 이 this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also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such입니다. such 그러한 비용 효율성이라고 나오죠. 그럼 앞에 반드시 C 바로 앞에 cost effectiveness이랄지 아니면 비용의 효율성을 다루는 그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지시대명사와 대명사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however 있습니다. 글의 흐름을 however는 역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however 같은 경우에는 글의 완전한 흐름을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수능 스타일을 보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바꿔가는 게 아닌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however가 글의 흐름을 확 바꾼다기보다는 전환으로 보시면 돼요. 글의 전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접속사 지시대명사를 찾았고요. 세 번째, 핵심 문장을 이용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문장을 하나씩 쪼개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주제, 소재는, 소재는 좀 쉬운데요. 에너지 에피션스였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글 전체가,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은, 프로모트가 써있잖아, 앞에.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까가 소재예요. 에너지 효율성이 소재인데, unfortunately 나오죠. 소재인데, 많은 measure, 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뭐가 돼요? 자,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건데, 효율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네, 주제 찾았죠? 자, 그러면 이 주제 문장과 제일 먼저 올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however 나왔어요. 그 다음에 such cost effectiveness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핵심 문장을 해석합니다. 자, 핵심 문장 찾아볼게요. 일단은 이 표시 있죠? 점점 이 표시는 예를 들어서란 표시예요. 그럴 때는 솔직히 뒤에 문장은 핵심 문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만 해석해보면 그러한 에너지 효율성의 계산은 쉽지 않다. Such cost effectiveness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시대명사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역시 핵심 문장만 봅니다. 핵심 문장을 보시면 externality 이게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가 있는데 자 고려할 만한 중요한 외부 효과도 있고 또한 뭐도 있다?
거시적 경제 효과도 있다. 그 다음 핵심 문장 봅니다. 자, 국가적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런 것은 자, 거시경제 매크로 이코노믹 이슈 거시경제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오죠. 역시 핵심 문장을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보시면 이 such as 있죠. 아까 이게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such as도 해석은 솔직히 뭐뭐 가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핵심 문장은 지금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고려할 중요한 외부 효과가 있고 거시적 경제 효과도 있다.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 에너지 효율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거시경제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가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가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쉽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역시 또 이게 있어요. 컬런이 있어요. 컬런은 예를 들어서라 그랬잖아요. 그쵸? 역시 핵심 문장 해석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리퍼커션은 이제 단어 주어졌고요. 개인적 차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사 있습니다. 접속사 and 있었고요. 예, 다시 파이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시가 들어가는 문장은 좀 핵심 문장이 아니라고 보고 이제 바꾼 겁니다. 뺀 거예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market for energy efficiency could contribute to the economy through job and firm creation.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시장은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통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자, 보세요. 핵심 문장만 보고 글의 흐름이 주제가 이렇게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자 효율성의 계산은 쉽지가 않다. 여기 주제가 있었고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한 에너지 효율성의 계산은 쉽지가 않다를 얘기한 다음에 예시가 이어졌구나. 그쵸? for instance를 보고 예시 문장이구나 이건. 이 정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뭐가 좀 측정하기 어려운데 외부 효과도 있고 거시적 효과도 있다. 여기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자 그럼 이 this는 뭘까요? this는 바로 앞 문장에 나온다 했잖아요. 이 this는 여기에 있겠죠. 앞에 문장, 이 문장, 그쵸?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크하고 흐름을 타고 가서 자 중요한 외부 효과도 있고 거시적 경제 효과도 있고 다음에 거시적 경제 부분이 긍정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서 예시를 들어서 좀 크게 봤다면 이번에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리고가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 차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별 문제는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별 문제든 문장 삽입 문제든 자, 어떤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첫 번째 뭐부터 찾습니까? 어차피 첫 번째 문장에서 글의 주제와 소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전체가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는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전개할 건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와 지시대명사, 대명사를 찾아서 한번 이어줘야 되는 거죠. 수능 문제에서는 반드시 바로 앞에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문장을 찾았어요. 제가 지금 예시를 이게 점점 컬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search as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게 있는 문장에서는요. 좀 지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혼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야. 이런 순서대로. 소재는 이거였구나. 주제는 이거였고, 글의 흐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 문장은, 이 문제는 how에 보니까 주제 문장이 되고, 얘가 예시고, 얘가 예시 문장이 되겠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면, 혼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답지.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지문 분석입니다. 지문 분석이나 답지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맞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제목 이게 맞았나? 이 제목 이게 맞나? 그죠? 효율적, 투자 비용의 효율적, 제목 이게 맞나? 그리고
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맞게 체크했나. 그죠? 첫 번째 문장이 이런 내용이었고, 반전, 이런 내용을 흘러갔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체크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게 글의 흐름이 이어지고 돼서 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혼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대로 코드대로 자 주제 소재 찾고 그 다음에 접속사 찾고 찾은 다음에 글의 흐름이 이거는 글의 흐름상 이게 있으니까 이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주제고요. 확실히 첫 번째 문장이니까. 그죠? 그다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자, 이 문장과 이 다음 문장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습니까? A인지 이 제시된 문장 다음에 A인지 B인지 C인지 찾아보세요. 만약에 C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C 다음에 A냐, C 다음에 B냐를 찾지 마시고요. 보통 여기서 어려워요. 순서별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A 다음에 B냐, B 다음에 A냐로 문제를 풀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좀 쉬워하고 정답률이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자, 여기 보듯이 순서별 문제는 단순히 해석을 하고 주제를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문장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살짝 국어의 비문학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 주제 찾고 글의 흐름이 이 문장이 주제인지 그다음에 인관지 아니면 부연 설명인지 아니면 도입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연습을 하시고 그거를 답지를 통해서 비교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런 걸 내가 흐름 파악을 실패했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별 문제에서 정답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문장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코드 3개 그쵸? 소재 주제 찾고 접사 지대명 찾아주고 핵심 문장 사이에서 서로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독해력입니다. 말 그대로 독해력입니다. 비판적 글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맞았다 틀렸다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나의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시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